안녕하세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딸아이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이혼을 만류했었습니다. 네가 이해하고 참고 살아라. 부부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져줘야지 오래가는 거다라고 말했고, 또 며느리라면 자고로 시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않냐. 늙고 불쌍한 시모 가엾게 봐서라도 네가 시모 품고 모시고 살라는 말까지 했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참고 져주며 살았을진 몰라도 지금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셔도 제 성격은 남한테 지고만 못 사는 성격이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후 제가 무조건 이기고 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몰라도 특히 시모에게는 져주기도 하고 회사까지 관두고 간병까지 하며 극진히 모시기도 했었죠. 그러나 시모의 거친 언행과 병적으로 아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에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는 이런 못볼 꼴을 당하고 이혼했다는 것도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참는 입장이 돼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께 참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집안의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래로 남동생만 둘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찍 철이 들었고 독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에도 또래에 비해 좀 더 일찍 뛰어들었고 20 후반에 취직한 대기업 도배 생산 회사에서 저보다 4살 어린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리님, 오늘 퇴근하고 저랑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실래요? 저희 회사 앞에 삼겹살집이 새로 오픈했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단둘이? 단둘이 가는 거면 난 안 갈래. 무슨 소리 듣고 싶어서 회사 바로 앞 삼겹살집에서 너랑 나랑 단둘이서 술을 마시겠니? 나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싶지 않아. 왜요? 같이 가서 먹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대리님은 다른 사람들이랑 단둘이서 밥 잘 드시면서 꼭 저랑만 같이 안 드시더라고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대리님 저 싫어하세요? 아니, 네가 나한테 흑심 품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지. 나는 남동생만 둘이라 연하남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한테 찝쩍거리지 마. 너 그런다고 나랑 될 것도 아니니까. 제가 대리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친동생이랑 저랑 같나요? 저는 대리님한테 남자로 보일 자신 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저는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걸 행동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을 둘이나 두고 있는 누나 입장으로서 4살이나 어린 남편은 저에게 애초부터 남자로 보일 수가 없었죠. 동건 씨가 여진 씨 좋아한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회사에 소문이 쫙 나서 지금 직원들 다 그 이야기뿐이던데. 설마 걔가 소문냈어요? 저 진짜 걔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는 싫다는데 자꾸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 있죠? 거기다 회사에 소문까지 내다니 괜히 회사 다니기 불편해지게 생겼네요. 동건 씨 정도면 괜찮지 않어? 여진 씨보다 어리지. 얼굴도 잘생긴 건 아니지만 뭐 그 정도면 반반하지. 일단 성격이 엄청 좋잖아. 나는 동건 씨처럼 잘 웃고 성격 좋은 남자 못 본 것 같아. 저도 동건 씨 성격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나이가 어린 게 흠이에요. 저는 저보다 나이 어린 남자 이성으로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한테 남동생만 둘이나 있잖아요. 회사 내에 남편의 평판은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띄어 있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돌자 회사 사람들이 나서서 남편을 도와 저희 둘을 엮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리님, 일단 저 딱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4살 연하남이 얼마나 매력있는 남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나 지금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어. 너만 이래도 힘든데 회사 사람들이 나 볼 때마다 네 고백 받아주라고 난리도 아니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네가 수습해. 그러니까 제가 대리님 책임질게요. 그리고 제 고백 받아주시면 그런 귀찮은 일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1년 가까이 저를 쫓아다니는 남편의 노력이 가상하기도 했고 또 끈질기게 저에게 구애를 하는 남편의 모습이 귀여워 보여 저는 1년 만에 남편의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여진아, 너 만나고 있는 남자는 있니? 나이 30 넘어가는데 설마 남자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아빠가 너 노처녀 될까봐 걱정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얼른 남자 좀 데리고 와봐. 나 지금 만나고 있는 애 있어. 나보다 4살 어리긴 한데 나름 남자 노릇 잘하더라고. 보고 나중에 적절할 때 인사시켜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 어머, 내 딸이지만 너 능력 좋다 얘. 4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나다니. 그럼 우리 막둥이랑 동갑이라는 거네? 너 걔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는 거 맞죠? 걔가 너랑 결혼해 준대. 엄마, 결혼은 해줘도 내가 해주는 거야. 솔직히 처음엔 귀찮게 해서 만나준 건데 만나보니까 애가 괜찮더라고. 나한테 잘하기도 하고 말도 잘 듣고 귀여워. 그래서 결혼하면 얘랑 결혼할 생각이야. 처음 남편의 고백을 받아줄 때만 해도 만나다 아니면 금방 헤어져야겠다는 마음으로 고백을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만나고 보니 남편은 남자로서의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래서 자신감 넘치게 나를 쫓아다닌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넌 나를 왜 좋아한 거야? 우리 회사에 나보다 예쁜 애들도 많고 나보다 어린 애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였어? 자기는 독립심이 강한 여자잖아. 뭐든 똑부러지게 일도 잘하고 불의에 참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말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하고. 나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 왜냐면 자기도 알겠지만 나는 늘 뭐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어 넘기고 말잖아.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강제로 배려를 해야 되고 손해도 보고. 나는 나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자기가 좋았어. 그랬구나. 딱 내 장점들만 잘 알아채고 나를 좋아한 거였네? 근데 너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어? 나 같은 여자랑 같이 살면 어떨 것 같아? 제 나이 30이 넘어가고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을 한 상태가 되자 저도 조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으로 남편에게 결혼 의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자기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나야 좋지. 나같이 줏대 없는 남자한텐 자기 같은 여자가 딱이거든. 난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자기 같은 여자랑 살면 손해 안 보고 살 것 같아. 그래? 그럼 나랑 결혼할래? 내가 너 평생 손해 안 보고 살게 해줄게. 누가 너 괴롭히면 내가 나서서 혼내줄 테니까 너 나랑 결혼하자. 연애는 남편이 고백을 해 시작을 했지만 결혼은 제가 먼저 청혼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이기도 했고 또 남편 같은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서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제 청혼을 받아주지 않았고 퇴짜를 놨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당장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 말이야. 자기가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내 상황이 결혼할 만한 상황이 못 돼서 그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결혼할 상황이 못 되다니? 너한테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 내가 모르는 이유라도 있다는 거야?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사실 우리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랑 결혼하면 분명 자기가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자기랑 결혼을 하겠어. 나 자기 때문이라도 결혼은 못해. 남편은 시모 때문에 저와 결혼을 할 수 없다며 제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남편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정신이 살짝 어지러워졌는데 남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부터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너희 어머니 핑계대는 거 아니지? 나는 왜 네 말이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자기보다 내가 더 클 거야.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내 말 믿어줘. 남편은 절대로 핑계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연애를 하자고 쫄랐던 것처럼 저도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쫄랐습니다. 나 33 되기 전에 드레스 입고 싶어. 너야 아직 어리니까 급할 거 없다지만 난 조금 급해. 너는 나 사랑한다면서 왜 내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된다니까? 나도 자기도 그 누구도 우리 엄마 이길 수가 없어. 자기 나랑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볼 땐 아니야. 우리 둘은 문제가 없어도 우리 엄마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야. 도대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 너 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자라오기라도 한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엄마가 아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엄마 며느리가 되면 힘들 거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 내가 질색할 정도로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셔. 시모가 아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자신과 결혼하는 여자는 반드시 고생할 거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 솔직히 우리나라 시어머니 대부분이 다 아들 며느리한테 뺏겼다 생각하고 며느리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나 그 정도는 감안하고 결혼할 생각인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우리 엄마 절대 보통 시어머니랑 똑같지 않아. 자기 진짜 우리 엄마 감당해낼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너도 내가 보통 사람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사람들한테 쉽게 기죽거나 쉽게 상처받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알겠어. 자기가 우리 엄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엄마한테 자기랑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씀드릴게. 자기가 우리 엄마 직접 만나보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느껴봐. 남편은 자꾸 저에게 시모의 성격이 장난 아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며 저에게 겁을 주었지만 저 또한 보통 내기 성격은 아니었기에 시모를 대면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남편이 내 청혼을 거절했다고 하자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아직도 너를 잘 몰라서 하는 말 같은데? 너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로 밀리고 그러는 사람 아니잖아. 야, 그리고 아무리 시어머니여도 시어머니가 너한테 시집살이 한다고 네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래야? 어쩌면 얘는 시집살이 당해도 지가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를걸? 시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아닌 것 같다고 말해서 오히려 시어머니가 당황해할지도 몰라. 맞아. 솔직히 나한테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가 무서워서라도 얘한테 장가 보내기 싫었을 것 같아. 얘는 분명 시어머니도 벌벌 떨게 만들래야.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 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자고 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바로 시모를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시모는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첫인상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딱 봐도 욕심 많아 보이고 화가 가득해 보이는 밉상의 얼굴을 가진 시모였죠. 우리 동건이한테 들었다. 네가 우리 동건이보다 4살이나 많다면서? 나는 네 이야기 듣자마자 이 결혼 절대로 허락해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리에 앉히자마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건 포기해줬으면 안 해. 아니, 이제 그만 헤어져줬으면 해. 어머님, 제가 동건 씨보다 나이가 많긴 해도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보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엔 4살 차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왔는데 그깟 나이 문제로 결혼을 반대하는 건 조금 억지가 아닐까요? 억지라니? 나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랑은 정말 안 되겠어. 너 같은 애는 우리 아들 기 꺾고도 남을 애야. 보자마자 나이 차이 때문에 결혼은 안 된다는 시모에게 저는 당황해하지 않고 제 의견을 말했고, 제가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하자 시모는 이번엔 기가 세서 안 된다며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동건 씨 없으면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동건 씨는 저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저 만나고 이제 좀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데 저랑 헤어지면 동건 씨 아마 또 예전처럼 줏대 없이 비실비실 웃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살걸요? 저 만나고 제가 교육시켜준 덕분에 지금은 어디 가서 사기도 안 당하고 손해도 안 보고 사는데 저랑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이랑 똑같이 살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어딜 봐서 줏대가 없다는 거야? 착하게 사는 애한테 줏대가 없다느니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산다느니 너 그건 망언 아니니? 너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나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우리 아들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결혼 허락해 주시면 저희 둘 정말 잘 살 자신 있어요. 제가 동건 씨 잘 챙길게요. 어머님이 동건 씨한테 해주셨던 거 제가 해주면서 살 테니까 저 믿고 저희 둘 결혼 허락해 주세요. 시모는 자신의 눈 한 번 피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건지 죽어도 저희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는 말까지 서슴지 않아 하셨습니다. 나는 너같이 남편 기 다 빨아먹는 며느리 들일 생각 전혀 없다. 평생 살면서 감히 상상조차 하지 않은 일이야. 나는 내 아들한테 내조 잘하고 온순하고 조용한 현모양 저 며느리 원하니까 너 그런 며느리 될 자신 없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헤어져라. 너같이 다 늙고 기 센 여자를 내가 왜 내 아들 짝으로 받아줘야 되니? 내 아들이 불쌍해서라도 그건 절대 안 되겠다. 네, 어머님이 정 그러시다면 어머님 아들이랑 헤어져 드리죠. 저랑 동건 씨 헤어지면 동건 씨도 힘들겠지만 아마 어머님도 분명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들의 사랑을 깨트려버리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어머님도 한번 겪어보세요. 저는 남편과 제가 분명 쉽게 헤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당장 헤어지자고 말하는 시모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정말로 너희 어머니 나 싫어하시더라? 그리고 나보고 너랑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 너도 들었지? 우리 너희 어머니 때문에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너랑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건 내 욕심이었나 봐. 그동안 즐거웠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내서 미안하게 생각해. 너는 내 마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정말 갑자기 헤어지는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 엄마 일부러 괜히 자존심 부리려고 그러는 거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조금만 더 설득하면 결혼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우리 엄마한테 낮추고 들어가 주면 안 될까? 난 이미 낮출 대로 낮추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너도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막말 옆에서 같이 들어서 알잖아. 내가 그 말 들으면서까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나랑 더 만나고 싶으면 너희 어머니 네가 설득시켜보든가. 역시 예상대로 남편은 헤어지자는 저에게 자신은 헤어질 수 없다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남편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와 헤어진 후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았고 살이 5kg 이상 빠지며 사람이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여진씨, 저러다 동건씨 죽는 거 아니요? 둘이 잘 만났는데 동건씨 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거라면서.
그러지 말고 동건 씨 봐서라도 동건 씨 받아줘.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여. 애인이랑 헤어졌다고 죽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저희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고요. 저러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잖아요. 남편은 저와 헤어진 동안 시모에게 매일 저희 결혼 허락을 졸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면 다른 여자는 절대 만나지 않고 평생 혼자 노총각으로 살다 늙어 죽겠다고 시모에게 경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해 주겠대. 엄마가 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더 이상 보기 싫다고 자기랑 결혼하라고 하더라. 엄마한테 결혼 허락받고 왔으니까 나 이제 다시 받아줄 거지? 어머님이 정말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신 거 맞아? 자기 일부러 나 다시 만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가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자기 집에 가서도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 잡아오라고 하셨어. 내 말 믿어도 돼. 제 계획대로 남편과의 결혼에 성공을 하고 난 후에도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을 맘고생시킨 여자가 시모 눈엔 예뻐 보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새아기 너는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안부 전화 걸고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꼭 우리 집에 들러서 나랑 식사 함께 해라. 너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라고요?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고 바쁜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으로 하면 안 될까요?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네 안부랑 내 아들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야겠다. 너 내 아들 책임지겠다고 했으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내 아들 너한테 맡기고 잘 지내는지 확인해야지 내가 안심이 될 것 아니니. 제가 그렇게 해야지 어머님이 안심된다면 그렇게 할게요. 근데 제가 전화 걸었을 때 어머님이 전화 안 받으시면 저 2번은 안 걸어요. 시모는 저의 길을 어떻게든 꺾으실 생각으로 저에게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시켰고 무엇을 하시든 꼭 저를 부려먹으려고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다음 달 초에 동건이 아버지 제삿날이 있다. 너 제사 음식쯤은 당연히 만들 수 있지? 맏며느리 들어왔으니 올해부터 나는 동건이 아버지 제사에 손 뗄 생각이니 앞으로는 맏며느리인 네가 동건이 아버지 제사상 차리도록 해라. 어머님, 제가 못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사는 정성이라는데 아버님 제사상을 저 혼자 준비하는 건 돌아가신 아버님한텐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솔직히 아버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차려준 음식을 드시고 싶으실까 싶어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되지. 왜 너는 죽은 너희 시아버지 핑계를 대고 그러니? 너희 시아버지 생전에도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이 해주는 밥 잘 얻어먹고 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좀 해. 아,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 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차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가짓수 줄여서 하는 추세라 2-3개만 만들면 금방 할 거예요. 저는 시모가 저에게 뭘 시키고 뭘 요구하든 단 한 번도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상도 태어나 단 한 번도 혼자 차려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며 어찌어찌 했는데 시모가 제가 차린 제사상을 보고 까무러치듯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걸 제사상이라고 차린 거니? 너 지금 내가 너한테 혼자 제사상 차리라고 해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 맞지? 어머님, 저는 인터넷에 나온 대로 준비했을 뿐이에요. 검색해보니까 제사상 그렇게 화려하게 준비할 필요 없대요.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 올려도 되고 최소한으로 간소화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좋아하셨다는 고등어구이 반찬이랑 해서 몇 가지만 올린 건데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아버지 제사상이어도 너 이렇게 차렸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제사상을 차려본 적이 없다. 평생 일만 하다 죽은 동건이 아버지 불쌍해서 저승 가서라도 배부르게 먹으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넌 이 시아버지라고 이런 식으로 차려도 되니? 설마 밥도 즉석밥 돌려서 올린 건 아니지? 어머님, 저도 상식이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즉석밥이라뇨. 그건 살아있는 저도 먹기 싫은걸요. 그리고 제사상 이렇게 차리면 안 되는 거였으면 저도 이렇게 차리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어머님 저 믿고 맡겨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하신 게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재료비도 다 제 돈으로 샀는데 왜 그러세요? 시부의 제사상으로 시모와 한바탕 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이 죽상을 하며 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엄마한테 져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버지 제삿날만 되면 많이 우울해하는데 당신이 눈치껏 이번엔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었던 거잖아. 오늘 어머님이 우울해하셨어? 어머님 나만 보면 화내고 짜증내서 우울해하시는 거 난 전혀 눈치 못 챘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야 돼?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어쨌든 엄마는 시어머니고 당신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자꾸 시모한테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그렇다고 당신이 엄마한테 당하고 살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난 어머님 이겨먹으려고 한 적 없고 내 할 말 했을 뿐이야. 당신 눈엔 그렇게 보였다니 내가 할 말이 없네. 언제는 결혼하면 무조건 내 편 되겠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와이프보다 엄마가 더 불쌍해 보이고 그래? 결혼 전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모 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겠다던 남편이었지만 막상 제가 시모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저만 보면 자기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며 저를 못된 며느리 취급했습니다. 오늘도 엄마랑 싸웠다면서? 엄마가 속상했는지 울면서 전화 왔더라. 당신이랑 전화만 하면 상처받고 끊는다고 하는데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 어머님이 오늘 일 끝나고 어머님 집 와서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시길래 싫다고 했어. 왜 내가 어머님이 드시는 반찬까지 직접 가서 만들어 드려야 되나. 만들기 힘드시면 사드셔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요즘 엄마 컨디션이 많이 안 좋대. 그래서 자기한테 부탁한 것 같은데 그냥 가서 해주면 안 돼? 당신이야말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아니 그러면 아들 시키면 되지 왜 날 시켜? 어머님 어떻게든 며느리 부려먹으시려고 그러시는데 나 절대로 그냥 안 당해. 그리고 당신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오늘 가서 당신이 엄마 반찬 만들어주고 잘 달래주고 오면 되겠네. 남편과 제 사이엔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 때문에 저희는 매일같이 싸워야 했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부가 본인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는 걸 알면서도 저와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바로 남편에게 쫓아가 고자질을 하곤 했었죠. 다음 주 엄마 생신날 당신이 생신상 차릴 거지? 엄마는 당연히 당신이 차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데? 우리 이번엔 호텔 가서 식사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호텔 예약해뒀는데? 어머님한테 호텔 가서 먹자고 말씀드려. 비싼 거라고 하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거 내가 취소했어. 다음 주 엄마 생신날 당신이 생신상 준비해. 당신 결혼하고 한 번도 엄마한테 생신상 차려드린 적 없잖아. 어머님은 내 요리 실력 아시면서도 나한테 생신상 받고 싶으시대? 뭐 어머님이 원하시면 나야 해드릴 수 있지만 어머님이 만족하실지 모르겠네.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진수성찬으로 차려봐. 이건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 며느리로서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시모가 한 편을 먹어 합동해서 제 귀를 누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진 시모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남편까지 시모 편에 서서 제 귀를 누르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남편에게 너무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랑 사이좋게 지낼 때까지 난 엄마 편 들 거야. 처음엔 엄마가 당신 시집살이 시켜서 이렇게 된 건가, 우리 엄마도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인 건가 했는데 가만 지켜보니까 우리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더라고. 그래서 나랑 해보자 이거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늘 내가 하던 대로 살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나한테 이러는 거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시모와 제가 둘이서 기싸움하는 것만으로도 시댁은 충분히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합세하면서 시댁은 매일이 전쟁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만 마주치면 싸웠고 시모는 허구한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괴롭히셨죠. 그렇게 저희 셋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장 가방 챙겨서 나 따라와. 나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나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 시간에 어딜 간다고 그래? 뭐 어머님한테 또 무슨 일 생겼어? 그게 아니라 동수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대. 당장 수술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동의서 써달라고 연락이 와서 엄마가 가고 있거든? 우리도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 동수 의식이 없대. 시모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 포함한 저희 셋의 싸움을 종결시킨 것은 다름 아닌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에 치인 시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수술 도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나는 우리 아들 이렇게 못 보낸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 나 절대로 이렇게 못 보내. 어머님, 제가 도련님 저렇게 만든 사람 꼭 큰 벌 받게 만들어 드릴게요. 도련님 억울하지 않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큰 벌 받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정신 꽉 부여잡고 계세요. 어머님 쓰러지시면 도련님 편히 눈 못 감아요. 시동생이 죽고 난 후 저는 그 지역 경찰서에 꽤 높은 직급으로 있었던 사촌 오빠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수월하게 시동생의 사건을 조사했고 검사였던 제 동창의 도움으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까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동생이 죽고 알아놓은 시모를 간병하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모를 간병했었습니다. 엄마랑 내가 당신한테 신세를 크게 줬어. 솔직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든 말든 당신은 크게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말이 어딨어. 어머님이랑 내가 매일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도련님 그렇게 세상 떠나게 된 거 나도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나 대신 엄마 간병해주는 것도 정말 고마워. 엄마도 말은 안 하지만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당신 없이 나 혼자였으면 나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당신 덕분에 동수 일 잘 해결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시동생이 죽고 난 후 시동생의 사건을 제가 나서 다 해결을 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동안에 저에게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뒤끝이 긴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고 시동생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시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요즘엔 식사 다 챙겨 드셔서 그런지 빠진 살도 다시 돌아왔고 안색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 조금은 괜찮은 것 같구나. 근데 나 말이다. 이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갑자기 저희 집은 왜요? 도련님 없이 혼자 지내시니까 무서워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 남은 우리 아들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런다. 우리 동건이마저 통수처럼 이러면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동건 씨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시모는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며 짐을 싸들고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마음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데 네가 뭘 어쩔 거야? 맘 같아선 동건이 옆에 24시간 따라다니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같이 살기라도 하겠다는 건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불편해서 그러죠. 저희가 매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뵐 테니까 오늘 하루만 주무시고 내일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내가 여기 들어온 게 불편하면 네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어떻게든 시모를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런 시모가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신 거 당신도 알잖아. 정신도 아직 온전치 못하신 것 같은데 엄마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자. 나 정말 불편하다니까? 어머님 심지어 잠도 당신 옆에서 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당신 설마 정말로 어머님이랑 한 침대에서 잘 생각은 아니지? 엄마가 그렇게 해야 안심된다는데 그럼 어떡해.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린 잘 모르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아들이란 존재가 남달랐기 때문에 난 엄마 마음 이해해. 모르겠다. 당신도 어머님도 정말 여러모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 이것도 내 선택인데 어떡하겠어. 난 다 포기했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저희 집에 짐을 싸들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 남편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겠다는 시모한테 저는 학을 떼버렸습니다. 강제로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된 저는 시모가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시모는 무려 1년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 옆에 꼭 붙어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와서 동건 씨 옆에서 주무신 지 오늘로 벌써 1년이에요. 어머님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저 언제까지 남편이랑 생이별해서 각방 써야 되는 걸까요? 나는 아직도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어. 솔직히 맘 같아선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구나. 어머님 정말 아들 이혼남으로 만드시고 싶어서 그러세요? 저희도 애 가져야죠. 근데 이렇게 각방 써서 애는 언제 가져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희 결국 같이 못 살아요. 제가 이 사람 잘 돌볼 테니까 저 믿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행동은 저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고문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에요. 시모가 저에게서 남편을 뺏어간 지 딱 1년이 됐을 때 시모를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고 생각한 저는 시모에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입에서 진지하게 아이와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시모도 자기가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너만 믿고 돌아가도록 하마. 대신 나 없는 사이에 우리 동건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건 다 네 탓인 줄 알아라. 동건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반드시 너한테 책임 물을 거야. 동건 씨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일 생기겠어요? 어머님 걱정이 지나치면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도 많이 힘들어지니까 걱정 내려놓으세요. 시모는 남편이 시동생처럼 세상을 떠날까 전전긍긍해 하셨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눈을 한시라도 떼면 안 되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또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 일이 생겨봐야 무슨 일이 생기겠나 했었죠. 시모가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시모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회식 한 번도 참석해보지 못한 남편은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보, 난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당신도 적당히 마시다가 들어와.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여보, 더 놀다 갈 수 있게 허락해줘서 고마워. 나 오래간만에 밤늦게까지 술 마셔서 기분 너무 좋아.
그동안 나도 나지만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1년 동안 9시 이후로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 그동안 고생 많았고 오늘은 마음껏 즐기다가 와. 1년 동안 해만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시모 때문에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1년 만에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오라고 했는데 그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좋아 술을 잔뜩 먹은 남편은 술에 취해 바닥으로 자빠졌고 그 일로 얼굴이 갈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래도 크게 다친 건 아니라 남편과 저도 이만한 게 어디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가 다음날 저녁 저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쩐 일이세요? 그 사람 지금 운동하러 나가서 없는데요. 우리 동건이 얼굴 갈렸다면서? 네가 나보고 우리 동건이 잘 돌보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 때문에 내 귀한 아들 다쳤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 시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뺨을 거세게 날려버렸습니다. 처음엔 시모에게 뺨을 맞고 정신이 없어서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시모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다시 한 번 더 제 뺨을 날렸고 두 번째 뺨을 맞고 고개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시모는 또 제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너 믿고 집으로 돌아간 건데 내가 돌아가자마자 일이 생기다니? 너 내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일 생각이니? 내가 이럴까봐 동건이 옆에 붙어있겠다고 한 건데 네가 감히 내 새끼를 다치게 만들어? 어머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다치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술 먹고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밤늦게까지 밖에서 술 마시게 만든 것도 잘못이고 애 술 마시는데 옆에 없었던 것도 잘못이야. 넘어졌을 때 바닥에 돌뿌리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우리의 얼굴 절대로 저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 내가 오늘 너 죽일 거야. 시모는 남편의 얼굴이 다친 게 다 저 때문이며 저에게 뺨을 3대나 날린 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까지 잡아챘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시모를 밀치고 저도 똑같이 시모의 뺨을 날려버렸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는 개거품을 물려 악을 질러댔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30 넘은 다 큰 성인이 술 마시고 자빠져서 다친 걸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사람 뼈 하나 부러진 곳 없이 멀쩡하고요. 약국에 파는 연고 바르면 금방 낫는 정도래요. 어머님은 다 큰 아들이 술 먹고 그러고 다니면 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왜 애먼 사람을 잡으세요? 너는 네 본분을 망각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다친 거라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동건이 지금까지 살면서 손에 흙 한 번 묻힌 적 없고 단 한 번도 얼굴 긁힌 적도 없었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살면서 처음으로 얼굴 다친 거니까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해. 지금 저 정도로 끝나서 망정이지. 너랑 이렇게 살면 우리 동건이도 죽는 거 금방이다.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아들한테 망언하고 계시다는 건 아세요? 저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요. 저도 그만하고 싶네요. 어머님 소원대로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해 드릴게요. 어디 한번 그 귀한 아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아마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도 제정신으로 살진 못할 것 같네요. 시동생이 죽고 1년을 시모에게 남편을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남편의 얼굴이 조금 다쳤다는 이유로 시모에게 뺨을 3대까지 맞고 나니 이건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죠. 제가 짐을 싸고 집을 나오자 남편은 당연히 저를 쫓아와 울고불며 돌아와 달라고 사정하며 매달렸는데 남편은 그동안 제가 몰랐던 시모의 비밀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엄마가 저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엄마한테 아들이라는 존재는 다른 엄마들과는 정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거든. 아들이 다 똑같은 아들이지
어머님한테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극성맞은 엄마가 맞아. 사실 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부잣집에 시집을 간 적이 있었어. 안 그래도 엄마같이 평범한 집안의 딸이 시집와서 그쪽 집에서 엄마를 미워했는데 엄마가 연달아 딸만 둘을 낳아서 그 핑계로 엄마를 쫓아내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재혼을 했고 전 시댁에서 미움만 받던 엄마가 우리 둘을 낳아서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예쁨 듬뿍 받고 살았거든. 그래서 엄마는 나랑 동수를 엄마의 복덩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그런 거였어. 시모가 유독 아들에게 죽고 못 사는 시모만의 사연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시모가 이해되거나 용서가 되진 않았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엄마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두 딸들이 우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 친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찾아왔는데 엄마가 소금 뿌려서 누나들 내쫓더라고. 너네 둘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면서 나는 너네 둘 내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 너네는 내 원수라면서 내쫓더라고. 근데 엄마는 나랑 동수한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정도로 잘해줬어. 알겠어. 어머님이 아들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잘 알겠어. 그래서 나 더더욱 어머님 보고 살고 싶지 않아. 저는 끝까지 저에게 자신의 엄마를 이해해달라는 남편에게 저와 시모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랑 어머님 둘 중에 한 명 선택해. 나는 앞으로 어머님 보고 살 생각 없고 당신도 나를 위해서 어머님이랑 연 끊었으면 좋겠어. 당신 어떡할 거야?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면 어머님 안 보고 살 거야? 엄마를 보고 살지 말라니. 당신한테는 엄마가 남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엄마야. 내가 어떻게 엄마랑 연을 끊고 살아. 그건 너무 가혹한 조건이잖아. 그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어머님 덕분에 애도 못 만들어서 우리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겠네. 당신 마음 잘 알겠으니까 더 이상 나 붙잡을 생각하지 마. 결국 남편은 제가 아닌 시모를 선택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제가 힘들어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기에 저는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서 새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자격증 공부도 하고 새로운 직장에도 들어갔으며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것들도 마음껏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는 허니문에서 지금의 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아직도 시모와 한 방을 쓰며 시모의 감시하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시모는 전 남편에게 재혼을 하라고 닥달하면서도 24시간 아들을 감시해 새 출발 시도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전 남편도 불쌍하고 아들과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시모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미 저와 연이 끊어진 사람들이기에 앞으로는 소식도 전해 듣지 않고 살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남편과 제 딸에게 온 신경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정도거든요. 전 남편은 안타깝게 됐지만 저는 지금의 제 가정을 잘 지키며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